반갑습니다. 오늘 수능 완성 무녀도랑 해서 쭉 좀 나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109쪽입니다. 자, 김동리 작품인데 이 무녀도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은 일단 1930년대 작품이고 이 당시 근대화 이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막 들어왔던 이런 근대화 서구 문명 근대화 서구 문명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전통 충돌과 갈등을 그려낸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 서구 문명의 세계관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독교적 세계관이거든. 자, 기독교적 세계관이 나오고 자, 그리고 어떤 전통의 가장 대표적인 세계관으로 기독교적 세계관, 종교적 세계관이니까 이거랑 대조되는 무속신앙 이렇게 대조돼서 나옵니다. 자, 이거를 대표하는 인물이 선하고 그리고 이 서구 문명 기독교적 세계관을 대표하는 인물이 우기. 이 두 사람은 모자지간이거든. 갈등과 대립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은 일단 액자식 소설이고 주인공 메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무녀도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자, 내가 무녀도에 대해서 얽힌 이야기를 듣는 이 부분이 이 소설의 메인 스토리로 내부 액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쌤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전부 다 내부 액자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외부 액자가 되겠죠. 자, 얘네 둘이는 처음부터 이 대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우기가 공부를 하러 갔다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데 어느 날 이상한 책 같은 거를 들고 오는 거야. 맨 처음에 이제 선언은 그게 성경이었는데 성경인 줄 모르고 이제 계속 들고 있다가 뭐 밥 먹을 때도 보니까 우기가 막 이렇게 이제 기도문이겠죠. 뭘 중얼거리면서 먹고 자기 전에도 그런 성경책을 막 읽으면서 보고 자는 걸 보고 아, 예수 귀신이 씌었다. 이제 귀신이 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갈등의 절정에 이를 때가 선아가 이 우기에 모하네 그러기야. 모하가 이 우기에 성경을 불태울 때부터 이때가 좀 제일 절정이야. 불태우다가 잘못해서 우기를 찌르게 되거든. 의도한 건 아니고. 우기가 뒤에는 결국 죽게 되고 이 모하가 우기가 딱 죽고 나서 마을에 되게 이제 기독교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지게 돼.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무속신앙, 전통신앙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결국 모하가 마지막 굿을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자살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자, 주요 내용 한번 보면 여기 낭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낭이는 무속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무녀도를 그린 사람이 낭이야. 이 낭이는 말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벙어리 약간 언어장애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모하의 딸인데 아버지가 서로 다르거든. 우기랑 낭이는 이복남이죠. 자, 수국 꽃신의 화신이다. 그녀가 꿈에 용신님을 만나 복숭아 하나를 얻어먹고 꿈꾼 지 1일 만에 낭이를 낳은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수국 용신의 따님의 12형제였다. 첫째 달님, 둘째 물님, 셋째 구름님. 자, 이렇게 12째가 꽃님이었는데 자, 이 꽃님이 낭이의 전생이 되는 거지. 다 각자 때를 맞춰가지고 다 결혼을 시켰는데 막내 따님인 꽃님은 본시 연애를 좋아해서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11째 형인 열매님의 낭군이 되실 새님을 가로채어버렸다. 백피를 잃은 열매님과 나비님은 슬피 울며 제각기 용신님과 산신님께 호소한 결과 용신님이 먼저 크게 노해서 벌을 내려서 꽃님의 길을 먹게 하고 수국을 추방하고
꽃님도 그만 복사꽃이 되어 봄마다 강가로 산기슭으로 붉게 피지만 새님이 가지에 와 아무리 제잘거려도 지금까지 기가 먹은 채 말없는 벙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낭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무속신앙과 연결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자, 수국 용신님께서 낭이 따님을 자기에게 잠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동안 맡아 있는 것뿐이다. 만약 이 따님을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 큰어머니 되시는 용신님의 노염을 살까 두렵다. 자, 이게 모화가 지닌 이 무속신앙의 세계인 거야. 이 무속신앙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모화가 지닌 샤머니즘의 세계인 거지. 자, 모화는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수줍은 듯 어깨를 비틀며 절을 했다. 어린아이를 보고도 부들부들 두려워했다. 때로는 개나 돼지에게도 아양을 물었다. 왜 그런지 그 뒤에 나와. 그녀의 눈에는 때때로 모든 것이 귀신으로만 비친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물, 동물, 어린아이들이 다 귀신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으니까 이 모아는 이런 신들을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아양을 부리고 이런 내용이겠죠. 자, 중략 부분에 집을 떠났던 모아의 아들 옥입니다. 예수교도가 되어 돌아온다. 모아는 아들의 성경을 불태우며 아들의 신을 쫓아내려고 구슬하는 도중 이를 제지하는 아들을 의도치 않게 칼로 찌르게 된다. 교회당이 세워지고 모아의 마을에도 예수교가 널리 퍼진다. 모아는 마지막 굿을 준비한다. 자, 마지막 굿을 하는 내용인데 이 마지막 굿을 할 때 본인이 물속에 이렇게 스스로 걸어 들어가면서 굿이 끝나는 장면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자, 뒷부분. 그러니까 모아가 결국 죽는 거잖아. 이 모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무속신앙이 결국 몰락했음을 알려주는 부분. 자, 이거는 이렇게 서구 문명과 전통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부분들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경선이 있는데 자, 장경이 주인공이고 얘가 영웅이거든. 영웅소설입니다. 영웅소설 플러스 애정소설이야. 3명의 처와 그리고 1명의 첩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게 약간 오늘날로 치면 아침 드라마 같은 거거든. 아침 드라마 할 때 한 인물의 성공 스토리가 나오고 막 애정담이 막 이렇게 같이 얽혀가지고 보통 아침 드라마가 완성이 되잖아. 아침 드라마 잘 안 봤겠지만 이 아침 드라마에서 보면 성공만큼 중요한 게 이 애정이거든. 이 애정에서 온갖 모략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걸 소설을 주로 많이 읽었대. 한글 소설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 주로 양반 사대부의 그 와이프들, 아녀자들이었고 이 아녀자들은 영웅적인 요소보다는 애정적인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어. 자, 그래서 영웅 소설이긴 한데 뭐의 색깔이 훨씬 더 강하냐면 애정 소설의 성격이 훨씬 더 좀 강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도 애정담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왕패의 딸 월영, 소성운의 딸 난영, 모친이 신세를 졌던 진어사의 딸 진소절을 아내로 맞이했다. 자, 각각 아내들이 소개가 되어 있네. 왕패의 딸 월영, 월영이네, 그지? 자, 그리고 소성운의 딸 난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어사의 딸 진소절. 자, 이렇게 부인으로 맞이를 했고 고생하던 시절에 만난 초운 얘를 첩으로 맞이하여 3처 1첩을 얻는다. 건성의 게임에 빠져 장경은 절도로 기양을 가게 된다. 자, 영웅소설이니까 위기가 있겠죠. 그지? 자,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첩이 좀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잖아. 여기서는 첩이 굉장히 선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 설명을 보면 장경이 되게 어려울 때 만났다라고 되어 있잖아. 어려울 때 만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더 애틋하겠니, 그지? 자, 한번 보면 자,
누명을 쓰고 만리적소에 나간다. 어느 때 서로 볼지 모르겠다. 부인들은 각자 거느려 보중을 바란다. 자, 초운을 따로 불렀어. 뭐라고 하냐면 왕부인은 무회무덕하고, 그러니까 왕부인 이게 왕월령이었죠. 자, 고전 소설은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달라서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왕월령은 무회무덕하다. 그러니까 해도 딱히 없고 덕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냥 그런 사람이네, 그지? 자, 그리고 진 부인은 어질고, 자, 이 진소수라고 하는 부인도 어질다. 아, 그럼 뭔가 초운에게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일 것 같죠. 자, 그리고 소씨는 천성이 편벽되다. 소씨가 천성이 좀 별로다.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 아민이겠다, 그지? 이렇게 갈등 구도가 그려지겠죠. 자, 조심해라. 나름 예언을 하고 간다, 그치? 자, 상봉은 보주화사 문명을 신설하시고 시 돌아오심을 주야로 발언하겠습니다. 소씨는 초운의 지모와 승상의 애중함을 시기하여 매양해고자 했다. 마침 승상이 없는 때에 개교를 생각하고 시비 몸종 춘향을 불러서 초운의 필적 글씨를 이렇게 몰래 따라하게 해가지고 서가는 편지죠. 편지를 위조하고 초운의 사환인 손침에게 후이 뇌물을 주어 말하기를 내 이 서간을 가지고 병맛 총독 정사운에게 가서 여차 하거라 라고 해서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죠. 자, 정사운 서간을 가져갔다라고 하니까 이 서간을 정사운에게 주겠다, 그치? 자, 이 서간은 초운이 진짜 쓴 게 아니고 초운의 필적을 뭐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도적 가짜 서간이죠. 자, 성사운이 본디 묵과 출신으로 운주 병마사에 있을 때 초운을 흠모하던 바라. 아, 이 사람도 때마침 초운을 또 좋아하는 마음이었네. 자, 어떤 서간의 내용이 좀 짐작이 가지. 나도 사실 너를 좋아했다라는 그런 가짜 서간이겠죠. 자, 초운은 서간 내용 보겠습니다. 상가 그러를 정장군 좌에 올리옵나니 첩이 운주에 있을 때 제 장군이 사랑하심에 첩이 매시고자 하다가 마침 여의치 못하고 장승상이 데려오심에 주야 사모하는 정이 간절하더니 이제 승상이 절도 정배함에 돌아올 기약이 없다. 원컨대 장군은 모일에 장승상의 집을 침입하고 첩을 데려가십시오 라고 해서 네가 지금 나를 데려가라 라고 하는 건데 조작된 거죠. 이게 음모지. 자, 근데 정사원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편지를 다시 주는 거야. 내 이 서간을 가져다가 초운의 성안 밑에 감춰라. 자, 12한테 이제 다시 정사원이 네 그렇게 하리라 라는 서간을 써서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서간을 몰래 초운 방에 있는 어딘가에 감추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모른 척하고 오는 겁니다. 자, 부인이 누지의 하리만이니 불승환감이다. 승상이 기양지에 간 후로 자연심사 우르에서 운랑을 보러 왔다. 이 편지가 어디서 왔느냐? 실로 알지 못하겠다. 자,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A 부분의 내용입니다. 전에 운주에 있을 때 제 남자를 흠모하여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이 평생 간절하였는데 의외 수차를 보면 일총간장이 녹는 듯하다. 반가운 전에는 종차하려니와 기별한 말을 그대로 할 것이니 근심 말라. 자, 하니까 소씨가 보고 화가 나가지고 시비로 하여금 초운을 결박하게 하고 어찌 이런 행실을 하느냐. 초운이 결박하여 꿀렸거늘 이런 행실을 하셨을 줄 어찌 알았겠느냐. 두 부인은 알아줘서 하고 월령이랑 진소저도 부른 거죠. 자, 그러니까 소씨가 정사운이 오늘 우리 집에 온다고 했으니까 이 음탕한 여자를 가두고 한번 어찌 됐는가 한번 보자. 당연히 정사운이 오겠죠. 그치? 지금 조작된 편지를 받고 간다고 했으니까 그 정사운이 바로 잡힙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초운의 서간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데 이 서간이 이 서간이겠죠. 위조된 편지겠지. 자, 그걸 보고 아, 정사운은 무제한히 풀어주라 라고 하고 이제 초운은 죽을 신세가 됐겠죠.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진씨가 자, 여기서 진씨가 좀 되게
선하고 착하고 좀 어진 사람, 그리고 총명한 사람이야. 이게 소씨가 꾸민 악행이다라는 거를 바로 한눈에 꿰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 웅란에 빙옥 같은 절개로 누명을 실어 죽게 되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겠는가. 너는 모름지기 나의 서강과 먹을 것을 가지고 가만히 옥중에 가서 전해라. 향란이 수명하고 밤을 기다려 운랑이 갇힌 곳에 나아가 12춘향을 불러 보인 서강과 음식을 드리니 이때 초운의 불의에 누명을 싣고 옥중에 갇히어 신세를 생각하고 혼절하였다가 취향의 고함을 입어 겨우 정신을 차려 진씨의 은혜에 감격하여 서간을 보니 하였으되, 자 여기서 서간은 자 이렇게 진소저가 주는 서간입니다. 우리 전생연분으로 승상 건지를 받들다가 기운이 불행하여 승상이 원적하시고 또 낭자 동렬의 시기를 입어 이 지경에 이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복중아 임신상태다 그지. 몸을 버리지 말고 후일을 좀 기다려달라 라고 해서 결국 이 장경이 위기를 극복해서 돌아오고 소난영은 벌을 받게 됩니다. 초우는 뭐 이 나중에 얘가 왕되고 이러거든. 왕비되고 막 그렇게 돼. 자 넘겨서 정한모의 가을에 한 편 보겠습니다. 자 정한모의 가을에랑 참깨를 떨면서 다 같이 볼 건데 두 개 다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거든. 먼저 정한모 가을에를 보면 자 먼저 계절적 배경이 딱 소개되어 있죠. 가을에 이 사람이 뭘 느꼈을까 그치? 자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이며 가볍게 가을을 날고 있는 나뭇잎. 자 나뭇잎 자, 이 나뭇잎의 모습이 어떠니?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이며 가볍게 가을을 날고 있는 나뭇잎. 화자가 지금 이걸 본 거야. 이 나뭇잎을 본 거야. 어떻게니 이 나뭇잎이 반짝반짝 빛을 막 내면서 가을에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야. 가을 잎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하겠어? 아름답지, 그치? 자, 이 가을 나뭇잎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자 그렇게 주고받는, 자 여기서 그렇게 주고받는은 그냥 뭐라 해석하냐면 나뭇잎처럼 또는 나뭇잎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나아. 자 그러니까 나뭇잎과 같은 이런 식으로 반짝이는 미소로도, 자 나뭇잎 같은, 아까 나뭇잎 뭐라 해석하라고? 아름다움. 나뭇잎과 같은 그 아름다운 미소로도 이 커다란 세계를 넉넉히 떠받쳐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자 그럼 이 커다란 세계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지. 이 커다란 세계는 내가 있는 세계죠. 내가 있는 세계야. 그럼 이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 아름다움만으로 실제로 어떤 상황이야? 이 세계를 떠받칠 수 없는 상황이잖아. 없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소망을 하는 거잖아. 뭐로도 이 아름다움으로, 이 나뭇잎과 같은 아름다움으로 내가 있는 이 커다란 세계를 떠받칠 수 있도록, 떠받칠 수가, 떠받쳐 나갈 수 있다. 있도록 해달라고 뭐 하는 거니? 소망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이 커다란 세계는 플러스인 세계다 마이너스인 세계다? 마이너스인 세계지. 지금 이 세계는 그거 할 수 없는 세계인 거야. 아름다움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계인 거야.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 저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나뭇잎의 아름다움처럼 이 아름다움만 가지고도 이 세계를 잘 살아갈 수 있음을 나는 희망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 세계는 뭐가 없다라는 거야? 아름다움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자 흔들리는 시각이고 종소리 청각이죠. 자 흔들리는 종소리라고 하면 종소리가 흔들린다. 온갖념이 종소리가 흔들린다. 종소리죠. 청각이 뭐다? 시각화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습니다.
자,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모아진 아가의,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시적 대상은 아가죠. 엄마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가. 자, 이 아가의 작은 소나기 안에 당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뭐겠습니까? 절대자겠죠. 자, 이 절대자를 찾는 거를 어디서 찾게 해달라고? 아가의 손바닥 안에. 소나기 안에. 자, 이 아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뭘 의미한다라고 해서 아까 나뭇잎의 아름다움이라고. 아가 순수죠. 그치? 자, 이 순수함 속에서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순수함 속에서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뒤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 뒤에 똑같은 말이야. 이 커다란 세계를 넉넉히 떠받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떠받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화자는 마찬가지 이 커다란 세계를 아가의 순수한 마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자인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세계를 좀 그렇게 해달라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되게 기독교적인 느낌도 좀 강하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제 오늘이 마침내 전설 속에 묻혀버리는 해저 같은 그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해저 같은 뭐뭐 같은 직유법 쓰였죠. 자, 그날은 그날인데 무슨 해저 같은 그날. 그럼 해저는 어떤 거야? 땅 밑에 파묻혀져 있는 거잖아. 그럼 그날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인 상황이네. 자, 이 마이너스인 상황과 같은 그날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그런 설화 혹시 압니까? 그 해저 속에 파묻혀 있는 도시, 멸망한 도시, 무너져버린 도시. 지금 이거는 뭐 생각해? 이 세계가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날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이 화자가 사는 이 세계는 어떤 곳이야? 아름다움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순수함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마이너스적인 세계거든. 근데 나의 이 세계가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죠. 자, 달에는 은도끼로 찍어낼 개수나무가 박혀 있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할머니의 말씀이지. 자, 얘들아, 여기서 할머니의 말은 이성적인 말이니? 달에는 은도끼로 찍어낼 개수나무가 박혀 있다. 이게 맞는 말이니? 아니잖아. 이성적인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성 합리와 반대되는 말인 거야. 그대로 뭐 순수라 해도 되고 감정이라 해도 되고 이성이랑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과 합리를 대표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나와야지. 뭐니? 근대화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의 이 커다란 세계는 어떤 세계겠어? 근대화된 세계를 이야기하겠죠. 근대화된 세계에서는 뭐가 제일 우선시돼? 이성과 합리가 우선시되잖아. 그치? 근데 이 화자는 뭐를 소망하는 거야? 아름다움과 순수함과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들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지만 이런 것들로도 이 세계를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 세계가 너무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지. 그런 말 들은 적 있죠?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이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어른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 화자는 그런 게 싫은 거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도 꼭 막 합리적이고 딱 들어맞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 세계를 잘 살아가고 잘 살아나가는 그런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야. 자, 계속 볼게. 자, 그 말씀이 영원히 아름다운 진리임을 오늘도 믿으며 살고 싶다. 화자가 어떤 세계를 소망하는 겁니까? 아름다움과 순수함이 있는 이런 세계를 소망하는 거죠. 어렸을 적에 불같이 끓던 병석에서 한없이 밑으로만 떨어져 가던 그토록 아득한 추락과, 자, 추락 체크해두고 그 속력으로 몇 번이고 까무러쳤던 그런 공포의 기억. 자, 공포. 화자가 경험한 건 뭡니까? 추락과 공포네, 그치? 자, 이 기억이 뭐라고 해? 진리라는, 공포의 기억이 진리라는 이 무서운 진리로부터, 자, 이게 진리다. 그치? 화자가 벗어나고 싶은 거겠죠? 이 진리는 어떤 거라?
이거랑 반대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랑 반대되는 거야. 이 커다란 세계에 있는 그 진리라는 거야. 자, 그거와 반대되는 이 무서운 진리로부터 우리들의 소중한 꿈은 얘네가 됩니다. 꼭 안아 지키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 커다란 세계라고 하는 이 근대화, 합리화 가득 찬 근대화, 물질 문명, 비판이죠. 무서운 진리라고 하잖아. 지금 여기 있는 거 전체가. 자, 이거를 비판하고 뭐를 소망하는 거야? 이거죠. 이거를 세 글자로 하면 이 당시에 제일 많이 쓰는 말 인간성입니다. 자, 인간성 회복을 어떤 태도? 소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물질 문명과 근대화를 비판하고 이런 아름다움과 순수함으로 가득 찬 인간성이 회복되는 세계를 소망하고 있다. 이게 이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김준태의 참깨를 털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 정한복 가을에는 조금 중요한 작품이거든. 자, 참깨를 털면서 한번 보면 참깨가 근데 많이 본 적은 있을 건데 참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지는 잘 모르지. 이게 참깨가 이렇게 큰 대가 있거든. 여기 막 이렇게 대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이런 주머니 같은 게 막 이렇게 달려 있어. 이 주머니를 좀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에 막 이렇게 씨들이 있는데 이게 참깨. 이걸 털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꺾고 하는 얘를 털어내려고 하는데 좀 그냥 있는 상태에서 털어내면 잘 안 털려. 이 안에 있는 걸 탈탈 다 털어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바짝 말려, 얘를. 바짝 말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탁탁 털어내면 이 안에 것만 잘 떨어져 나와. 바짝 말려서. 아마 시골에 그런 긴 대 같은 거 많이 봤을 거야. 근데 이게 그냥 터는 것보다 막대기를 톡톡톡톡 치면서 하면 훨씬 잘 털려. 근데 이걸 털 때도 좀 노하우가 있는 게 너무 세게 털어버리면 이 주머니도 같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 주머니도 같이 떨어질 일이 되게 번거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나를 완급을 조절하면서 털어야 돼. 근데 이 시의 화자는 그렇지 못하고 막 참깨를 털면서 막 신나게 털겠지. 자, 참깨를 털면서 화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그거에 주목하면서 한번 시를 보겠습니다. 산 그늘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함께 참깨를 턴다. 자, 할머니가 등장하고 화자가 등장하죠. 자, 현재형으로 종결되어 있습니다. 뭐 생동감 주고 현장감 주고 다 이런 특징이 있죠.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할머니는 좀 어떻게 해? 여유롭게 하네.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자, 나는 어떻게 한다고 해? 한 번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대. 자, 내가 왜 힘을 더해서 하는지 여기 이유가 크게 두 개가 나오거든. 하나가 첫 번째, 어떻게?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고 싶다. 집에 일찍 귀가하고 싶다. 빨리 이 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 거네, 그치? 자,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내는 일에 흔히 있는 것 같다. 자, 두 번째가 쾌감. 첫 번째는 일찍 가고 싶어서 막 빨리 터는 거고, 두 번째는 쾌감. 한 번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쏴 쏟아져 내리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자, 거기 보니까 왜 쾌감을 느끼는지 이유가 나와.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쏴 쏟아져 내리는 무수한 흰 알갱이들. 자, 얘 때문에 쾌감을 느끼는. 이 안에 있는 참깨들이 막 쏟아지는 거야. 이 흰 알갱이들이 쏟아지는데 거기서 막 쾌감을 느끼는 거지.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 보면서.
그지? 도시인이라 그지? 10년을 가차히 살아본 나로서 이게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이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낸다. 막 성급하게 계속 털어낸다. 그지? 근데 이 두 가지 이유로 막 빨리 가고 싶은 거지. 근데 아무리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일이 이렇게 되면 뭐가 돼?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일을 하고 갈 수 없잖아. 그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잘 모르냐면 일의 순리를 잘 모르는 거야. 순리나 순서를 잘 모르는 사람인 거지. 되게 성급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지. 그지? 자, 그리고 하나는 흰 알맹이를 놓으면서 막 쾌감을 느끼는 거. 이건 도시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본인이 느끼는 어떤 쾌감 같은 건데, 거기 보면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쏴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털다가, 자, 사람도 참깨처럼 이렇게 쾌감을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흰 알갱이를 뭐라고 보는 거냐면 똑같은 어떤 쾌감의 도구, 이렇게 느끼는, 그걸 보면서도 뭔가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게 돈이 쏟아지듯이, 돈다발이 쏟아지듯이, 뭔가 쏟아지듯이 막 이렇게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지. 자, 근데 이 할머니는 나랑 어떤 사람이야? 반대되는 사람이죠. 나와 할머니가 일단 대비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에게 뒤에 충고를 해. 아이고, 너무 그렇게 하면 못 쓴다 라고 충고해. 자, 이 충고는 나에 대한 연민이 좀 깔려 있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 뭘 대신하는 사람이야? 도시인이잖아. 그치? 도시인에 대한 연민이다 라고 보면 돼. 첫 번째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라고 하는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약간 충고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쾌감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거기 보면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려치면 참깨처럼 쏴 쏟아지는 것들이 있다. 어떤 내면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거 자체를 되게 좀 어떤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물질화 시켜서 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참깨를 터는 행위마저도 어떤 도시화 물질화 시켜가지고 근대화 시켜서 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뭐 쏟아지는 알갱이를 보면서 돈이 쏟아지는 걸 생각한다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거 좀 많지 않나? 자, 그렇게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내면 안 된다. 자, 모가지는 이거거든. 이것까지 털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직접 인용되어 있죠. 직접 인용되어 있으면 현장감, 입체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재형 시제도 사용되어 있고 직접 인용도 사용되고 있어서 현장감을 훨씬 더 높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할머니의 가엾은 우중을 듣기도 했다. 자, 이거 문제 한번 보면, 뒤에 3번 문제 보면 3번 문제에, 자, 가을에와 참깨를 털면서는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삶이 만연하게 되면서 온화하고 여유로운 본성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양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가을에 대해 현대 문명으로 인해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참깨를 털면서는 세속적 가치를 쫓는 현대인의 지나친 욕심을 경계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내면의 해소보다 뭐로 보는 거야? 이것마저도 쾌감의 도구로 생각하고 어떤 세속적 물질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연민, 비판, 이렇게 더 보고 있다. 그지? 자, 그래서 보기 5번 볼게. 쏴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 이게 내가 쾌감을 느낀 이유였죠. 이 참깨를 털면서. 이게 뭐라고 해? 신나는 일로 여기는 모습에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이 흰 알갱이를 돈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쏟아지는 돈과 같이. 그러면서 더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세속적 가치와 욕망을 거기에 대입시켜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현대인에 대한 비판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자, 이제 남은 게 장씨의 수염인데, 자, 장씨의 수염 한번 볼게요. 150쪽. 자, 이 장씨의 수염이랑 그 뒤에 있는 고전 3번은 이렇게 딱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 거 딱 설명할 게, 쌤이 설명할 게 많이 없어서 그냥 말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장씨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장씨가 노동자거든. 일하는 사람들이고, 1980년대, 90년대 소설인데, 이른바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키는 그 사회 모습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쓴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년 넘게 근무하던 신문사에서 실직한 설부장은 평소에 거들떠보지 않던 동네 포장마차에 들리게 되고, 자, 이 동네 포장마차에서 이 설부장이랑 장씨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자, 거기에 공사판 미장인 장씨를 알게 된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포장마차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게 된다. 자, 설부장의 말씀이 맞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 조곤조곤 타이르드 상위조로 나오는 것과 처음부터 무시하고 나오는 것은 다르다. 안 그렇습니까? 그야 그렇죠. 그 양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기꾼으로 보는 눈치였다. 자, 여기서 그 양반이다 라고 해서 등장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미장이다 라고 했잖아. 이 사람 집에서 공사일을 해주는 거야. 이 사람 집에 공사일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학자인데, 학자. 되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저명은 학자인데,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가 공사하는데 사기친 거 아닌가? 왜 저리 돈을 많이 달라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장씨를 대하는 거야. 장씨가 기분 나쁘다 이거지. 자, 그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기꾼으로 보는 눈치였다. 모르는 해도 손으로 벌어먹는 우리와 깊은 학식을 가지고 머리로 벌어먹는 사람과 천양지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만큼 우리 같은 사람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지. 안 그렇더란 말입니까? 물론이죠. 어쨌는지 아세요? 내려가서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주인과 함께 간단한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자리에 있었다. 그 주인이 저한테 막걸리를 따라 주길래 그걸 받아 마시고 그 잔을 그 양반에게 디밀며 술을 따라 주었다. 그랬더니 그걸 끝내 마시지 않고 있다가 내가 한눈에 파는 사이에 잔디밭에 쏟아버렸다. 자, 그래서 이 장씨가 준 막걸리를 이 양반이 이 학자가 제대로 마시지 않고 그냥 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계급을 나누는 거죠. 구분을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 밑에 내참 치사해서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였다. 간밤중에 몹시 눈이 내려서 일을 안 하고 아침부터 텔레비를 보고 있었다. 근데 그 양반이 나왔다. 내용인즉슨 연말을 맞아 어떻게 불우이웃을 도울 것인가. 자, 근데 그 양반 차례가 돌아오자 물질적 후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 가진 자에 대한 깊은 동정과 이해다. 딱 이거 보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지, 그지?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 앞뒤가 다르잖아요. 저는 실망이 컸습니다.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가지고 끼리끼리 노는 마당이니까. 자, 끼리끼리 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는 왜 다 나옵니까? 자, 장씨 입에서 설마 민주주의라는 말이 튀어나올 줄 몰랐다. 중2까지 다니다가 그만두었다는 장씨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떤 상황을 그런 육두문자식 직관으로 때려 잡는 것이 희한하다면 희한했다. 자, 그러니까 이 장씨라고 하는 사람은 학벌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하지만 나름 사회를 보고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 현상을 이해하거나 할 때는 그렇게 머리로만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 이 장씨와 같은 경험과 통찰력과 직관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식은 되게 높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 뭔가 적절하게 민주주의라는 말을 꺼내고, 그리고 얼추 그 상황에 맞는 말들을 해. 거기 보면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면서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데, 원래 민주주의의 기본은 뭡니까? 평화, 자유, 평등. 약간 평화 아니지만 평등, 자유, 약간 이런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잖아, 그지? 개개인의 뭔가 그런 것들, 자유와 평등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결국은 끼리끼리 다 해먹지 않느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언론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지. 나름 사회현상을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많이 그랬거든. 자신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진영 논리를 펼치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때는 더 심했거든. 자, 한번 보면 자, 놀라실만도 하겠지요. 우리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눈으로 몸으로 때려잡는데 도가티가 있다. 학식 있는 사람들처럼 조리 있고 깊게 깨우치지도 못해도 그런 눈치가 대강은 들어맞는다. 끼리끼리 노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고 입으로는 자유다, 평등이다 하고 떠들어대지만 속을 파보면 끼리끼리 어울려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 자, 맨 밑에 굵은 글씨 보면 몸으로 세상 분수를 알아가는 장씨의 논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이 뭐 하면 내기를 해. 이 포장마차집 주인의 나이를 맞추는 얘기를 하거든. 자, 이 언론사 이 사람은 지식인 계층이겠죠. 대강 나이를 딱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장씨가 이 사람은 세상을 많이 살아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면서 나이를 훨씬 더 정확하게 맞춰. 그러니까 장씨 말이 결국 맞는 거죠. 이 언론사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어떤 통찰력과 직감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인정해줘야겠구나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이를 맞추는데 자, 그 밑에 중간부터 볼게. 아주머니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냐. 여기 서울 선생하고 내가 아주머니 나이를 가지고 내기를 했다. 서울 선생은 아주머니 나이를 섭섭하게 40 안팎으로 봤다. 근데 나는 아주머니 나이가 아무리 늦잡아도 35 이상으로 절대 안 보인다. 어느 쪽이 맞냐? 아무렴 어떻냐? 아이, 사람 감질나게 만드네. 오늘 술값이 걸린 중요한 일이다. 장씨의 짐작이 맞다. 척 보면 삼천리라고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의 눈치와 짐작이라는 것이 있다. 일찍부터 험한 일을 해온 사람은 그만큼 겉늦는다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눈치라는 것이 지식계나 있는 사람들이나 높은 양반들이 노는 동네에 들어서면 헷갈리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 노는 동네엔 대강 들어맞는다.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이 3, 4횡이 황천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잠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